어서 오이소. 웃음으로 반기는 부산의 자갈치 아줌매. 네, 한 달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철우의 책책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예, 오늘 취업한 조카가 사준 운동화를 신고 너무 즐거운 발걸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교수님. 사실 뭐 한 달이나 됐는데 한 번 뵈니까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뵐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지는 게스트고 저희 자갈치 아줌매가 정말 사랑하는 게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떤 책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두 권의 책을 추천했는데요. 네. 하나는 김희선 작가의 장편 소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라는 제목이고요. 네. 민음사에서 2011년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혜인 단편 선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단상집인 거죠. 에세이집인데 소중한 보물들 김영사에서 출간됐고 2024년에 네. 나왔습니다. 예.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이 책들 추천해 주시는 이유도 있겠지에? 네, 사실 요즘 뭐 그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네. 한편으로 이러한 혼돈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는데 하나는 혼돈의 이유나 또는 원인 같은 것들을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책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한두 발 정도 물러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번 성찰하고 혹은 주변의 사물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반성하면 그건 역시도 혼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예. 약간 결이 다른 두 권의 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책 추천인데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혜인 수녀님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김희선 작가님부터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네네. 이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라는 이 장편 소설을 쓴 김희선 작가는 2011년 작가 세계에서 이제 등단했는데요. 네. 사실 이분은 소설가이면서 약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편 소설로 무한의 책이라든가 네.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등을 발표했고 이 소설가가 갖고 있는 그런 직업 혹은 특징 같은 것들이 네. 이 작품에도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좀 다른 작가와 차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약사 일을 하는 소설가라 좀 뭔가 흥미가 있는데 예, 책 제목인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 소설 어떤 작품입니까? 예, 사실 소설은 일단 재미있습니다. 예. 오. 일단 재미있고 첫 장면부터 굉장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영화 세팅이고 영화를 찍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소설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소설은 뒤이어서 바로 한 노인의 자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 영화 세트장과 맞물린 그 지역의 어떤 은밀한 비밀 같은 것들이 네.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밀의 주체 혹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맥락 안에서 좀 더 복잡하고 사실은 어떠한 알 수 없는 것들이 꿈틀거리는 것들을 예고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욕망이라고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게 극동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마을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영화 세트장 그리고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이 마을 네.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의혹 그것을 지역 신문기자와 소수의 사람들이 파헤치는 추리물과 같은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우실 수 있습니다. 읽을 때. 네네. 그리고 결말 구조 역시 굉장히 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흥미를 떨어뜨릴까 봐 그런데 네네. 어쨌든 이 영화 장면과 소설 장면 시간의 전복, 사건의 교차 네. 이런 것들이 소설이 영화처럼 읽히고 구성 역시도 영화적 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좀
현대적이고 네. 요즘 소설의 트렌드에 딱 부합하는 그런 소설 같아서 네.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그 소설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게 이거 영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요. 소설 구조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설은 2월 16일 화요일로 시작해서 네. 시간적으로는 2월 23일 화요일로 끝납니다. 일주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설이 그렇게 시간 순서로만 나열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로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소설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젊은 작가들은 이와 같은 영상적인 기법 같은 것들을 소설 속에 상당히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한편 요즘 소설이 또 대부분 다 이런 구도나 구성을 갖습니다. 그건 아마도 시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태 혹은 요즘 시선들을 네. 소설가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소재나 구성면에서도 이 네. 매체를 네.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이 소설이 주는 어떤 현대적인 특징 이런 걸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영화와 소설의 교차적인 느낌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게 현재 이루어지는 문학적인 글쓰기의 고민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뭔가 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로 표현하는 시각적인 영상의 정보는 네. 실제 사진이나 또는 영화 자체의 어떤 화면 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충족하면서 보완하면서 소설가도 소설을 집필할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네. 요즘의 트렌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 소설의 주제적인 면인 욕망과 관계되는 또 한편으로의 그런 작가적인 욕망도 가세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결말까지도 의도적으로 열린 것으로 끝맺힘하는 것도 네. 그와 같은 전략의 일환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욕망의 서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네. 소설의 주제나 그런 다루는 방식인데 네. 네. 얼마 전에 예. 부산 시립극단에서 지난주 목금토죠. 11일부터 13일까지 그 노벨문학상 작가인 아서 밀러의 시련이라는 연극을 지난주에 공연했습니다. 예. 근데 그 시련이라는 작품도 1700년대의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네. 마녀 사냥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아서 밀러가 집필한 드라마였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추동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에 이끌려가는 거, 예. 그리고 거기에서 춤추는 인간 군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혼돈스러움 역시도 시작이 욕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진짜 뭐 너무나도 이 책 큐레이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장바구니에 무조건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그 김희선 작가가 약사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 장르를 추리 소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뭔가 이 약사가 쓸 수 있는 추리 소설로서의 막 특징이나 장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사실 이 김희선 작가가 전작인 247의 모든 것이라는 소설에서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힘 있는 상황에 대한 시선 같은 것들을 이미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에서도 그 땅 속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한테 스며들면서 네. 사람이 아니라 사람 껍데기만 한 무엇으로 변모한다 하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또는 약학에 대한 어떤 약의 관심이나 네. 그런 내용,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나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힘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예. 거.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네. 그 추리 소설 작가가 사실은 간호장교로 복무하면서
병리학이나 약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절로 연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런 것도 참 재밌는 예, 지점이네요. 그래서 독극물이나 네. 약물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소설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김희선 작가의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 요거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단상집 소중한 보물들. 이미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혜인 스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네. 과연 언제까지 건강하시고 이렇게 집필 활동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 지역에 사시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문인 중에 한 분이니까 네. 이분이 신작을 낸 이 단상집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순간 이런 거는 좀 이런 지역 방송에서 꼭 얘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 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조적인 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 이혜인 단상집은 일종의 위로나 성찰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도 말들이 오가고 과격한 주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나 탈출 그리고 그를 통한 아름다움 찾기 또는 환경 안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으면 나를 위로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좀 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인 수녀님 하면 워낙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철우 교수님 버전의 이혜인 교수님 소개도 궁금한데요. 이혜인 수녀님은 45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연세도 되셨고 64년에 수녀원에 입회했기 때문에 이 책이 수녀원 입회한 지 60주년이 되었을 때 출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68년에 첫 서원을 받았고 76년에 종신 서원을 받으셨고요. 이혜인 수녀님은 사실 필리핀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영문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네. 그러면서 시집도 많이 내셨죠. 그래서 민들레 영토나 내 혼에 불을 놓아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작은 기도 이런 시집을 상제하셨고 예. 두레박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기다리는 행복 이런 산문집 그리고 다수의 글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 단상집은 그런 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산문 본격적인 시 이것과는 조금 거리를 둔 네. 일종의 메모나 아니면 자기가 받고 또는 이게 오갔던 어떤 서신들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이렇게 모아서 출간하셨는데 네. 그게 정멜멜이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과 더불어서 책에 네. 한 장 한 장마다 사진과 글이 같이 있어서 여백도 많고 네. 또 그냥 아무데나 탁 핀 다음에 한 구절 읽으신 다음에 덮으시고 오. 잠깐 생각해 보면서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나만 손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예. 건강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오. 한편으로는 구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님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도 네. 잘 볼 수 있으면서 그 얼굴에 나타나는 편안함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같이 공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책이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시나 뭐 글처럼 조금 더 이렇게 막 좀 잘 꾸며졌다기보다는 그냥 인간 이혜인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책이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책 서문에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네.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오. 그걸 이렇게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냥 이거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일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근데 뭐 그럼- 이런 이야기도 이혜인 수녀님이 하시니까 뭔가 이게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나 또는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뭐 종교를 떠나서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에 천착해서 줄기차게 하나의 시선으로 우리한테 따뜻함을 건네주신 그 어른이 예.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서 나를 삼는 거 천천히 음미하고 같이 다양하게 제시된 그런
영상도 사진도 보면서 네. 공감한다면 적어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요 책을 펼쳐보면 이혜인 수녀님이 느끼고 생각한 내용들이 마치 시처럼 이렇게 느낌의 글들과 사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첫 장이 글방의 따사로움, 둘째가 생명의 신비로움, 네. 3부가 수도의 향기로움, 그리고 4부가 생활의 부드러움, 5부는 추억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끝나고 네. 그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추상적 의미가 따뜻하잖아요, 벌써. 그리고 부록으로 당신이 발표하지 않았던 10편의 시까지 네. 실려 있어서 그런 거를 같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예. 만약에 뭐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자, 오늘 2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희선 작가의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 이혜인 정멜멜 사진의 소중한 보물들, 이렇게 2권 추천을 해드렸는데 9월을 또 따뜻하게 보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현재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